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1과학 5단원 힘의 작용 3강 마찰력과 부력 시작하겠습니다. 3. 마찰력.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접촉면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1. 마찰력의 방향. 방향은 운동을 방해하니까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힘 센스,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죠. 작용한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인데 힘 센스 연결해서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 물체는 바닥에 접촉해 있습니다. 이 접촉면에서 작용하는 힘이 마찰력입니다. 접촉면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왼쪽으로 당겼으니까 오른쪽으로, 이것이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의 크기는 힘을 가해도 움직이지 않을 때는 작용한 힘의 크기가 곧 마찰력의 크기가 되고, 물체가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순간에 작용한 힘의 크기, 마찰력의 크기가 됩니다. 이 물체를 왼쪽으로 1N을 가했습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힘을 가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작용한 힘의 크기는 1N이고 마찰력의 크기도 1N이 됩니다. 2N을 가했습니다. 2N을 가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용한 힘의 크기가 2N이므로 마찰력의 크기도 2N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N을 가하니까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순간에 작용한 힘의 크기, 즉 3N이 바로 마찰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가해도 움직이지 않을 때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마찰력의 크기가 되고, 물체가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순간에 작용한 힘의 크기, 이것이 마찰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고, 마찰력은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와 접촉면의 거칠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게가 다를 때, 접촉면의 거칠기가 다를 때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A, B는 똑같은 나무판 위에 나무도막을 1개 얹어놓고 여기는 2개를 겹쳐 올렸습니다. 이때 나무도막의 무게는 B가 2개를 겹쳤으니까 더 무겁겠죠.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나무도막이 움직이는 순간 힘의 크기가 A보다는 B가 더 컸습니다. 2개를 올려놓은 것이 움직이는 순간 작용한 힘의 크기가 더 크겠죠. 움직이는 순간 힘의 크기가 곧 마찰력의 크기니까 마찰력은 B가 더 크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의 크기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접촉면의 거칠기가 다를 때 A는 미끌미끌한 아크릴판입니다. B는 거칠거칠한 사포판입니다. A, B 모두 다 같은 나무도막 하나씩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당겼습니다. B가 더 거칠기가 더 큽니다. 나무도막이 움직이는 순간의 힘의 크기, 미끄러운 데서는 잘 끌려오지만 거칠거칠한 데서는 끌기가 힘듭니다. 사포에서 끌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나무도막이 움직이는 순간 힘의 크기가 똑같은 나무도막인데도 거칠기가 달라서 사포판에서가 당기는 힘이 더 커지는 거죠. B가 더 크다. 그래서 마찰력은 B가 더 큽니다.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더 크다. 마찰력의 크기는 무게는 무거울수록 접촉면은 거칠수록 더 크다.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의 넓이와는 무관하다. 무게에는 비례하고 접촉면의 거칠기에 비례하는데 접촉면의 넓이에는 무관합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나무판인데 나무도막도 똑같은 것입니다. A는 가로로 눕혔습니다. 접촉면이 넓습니다. B는 세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접촉면이 이렇게 좁습니다. 접촉면만 달리하고 똑같은 나무도막을 똑같은 나무판에 올려서 오른쪽으로 끌어봤습니다. 접촉면의 넓이가 A가 더 큰 거죠. B보다. 그랬더니 마찰력의 크기는 똑같았습니다. A도 B도 똑같은 나무도막인데 접촉면은 이건 넓고 이건 좁았지만 마찰력의 크기는 똑같았던 거죠.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움직이는 순간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보니까 똑같이 이것이 1N이면 여기도 1N이 작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똑같아.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의 넓이와 무관하다. 중력, 탄성력, 마찰력을 공부했습니다. 이 세 힘을 가지고 물체가 접촉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와 접촉하지 않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로 나누어 봅시다. 물론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힘은 당연히 접촉해야지 밀 수 있고 당길 수 있죠. 탄성력은 접촉해야 했습니다. 마찰력도 접촉면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중력은 접촉에서도 물론 작용하지만
접촉하지 않아도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 사과는 지면에서 떨어져 있지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중력이고 탄성력과 마찰력은 접촉해야지만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마찰력을 이용하는데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눈길에 모래를 뿌린다. 눈이 올 때 트럭에서 도로에 모래를 뿌리고 있죠.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올 때 자동차 타이어도 스노우 체인을 감죠. 그래야 마찰력이 커서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아 사고를 방지합니다. 조리용 고무장갑을 보면 우리 빨간 고무장갑 손바닥에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기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울퉁불퉁하게 해놓은 거죠. 마찰력을 크게 했습니다. 고무 코팅한 면장갑도 미끄러지지 않겠죠.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현악기에 활에 송진을 바릅니다. 마찰력을 크게 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죠. 야구 선수,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더 잘 던지기 위해서 마찰력을 크게 해서 송진을 문지르고서 던집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를 계단 끝에 설치하면은 끝에서 미끄러지지 않죠. 계단에서. 그리고 내리막길에도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합니다. 자동차 타이어에 홈을 새겨 놓습니다. 새 타이어는 홈이 아주 깊게 파여 있는데 오래 사용하고 나면 홈이 점점 얕아지죠. 그러면 자동차가 멈출 때 잘 미끄러집니다. 빨리 새 타이어로 교체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동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는 창문 바닥 아래에 바퀴 레일을 설치합니다. 그냥 두면 거칠거칠해서 창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롤러를 설치해서 스르륵 열리게 하죠. 잘 미끄러지게 열리게 합니다. 마찰력을 작게 합니다. 자전거 체인에 윤활유를 바릅니다. WD 같은 윤활유를 바르면 체인이 잘 감아 돌아가면서 마찰력을 적게 해서 운행할 수 있게 해주죠. 바퀴에 동력을 잘 전달해 줍니다. 수영장에 미끄럼틀에 물을 뿌린다. 미끄럼틀을 타는데 그냥 타면 바닥과 마찰이 생겨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물을 계속 뿌려주니까 미끄러워서 잘 미끄러지겠죠. 마찰력을 작게 합니다. 기계 장치에서 크랭크 축에 베어링이 볼 모양의 베어링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베어링은 크랭크 축 사이에 마찰력을 작게 해서 화재 위험을 적게 하죠. 그래서 마찰력을 적게 하기 위해서 크랭크 축에 볼 모양의 베어링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입니다. 4. 부력.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입니다. 물의 경우에 밀어낸 물의 무게만큼 위로 밀어 올립니다. 부력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인데 중력은 연직 아래라서 항상 지구 중심 방향, 부력은 반대 방향이니까 위쪽으로 작용합니다. 크기는 물체가 물에 잠기기 전후 무게의 차이인데 부력의 크기를 구할 때는 물 밖에서 물체 무게에서 물 속에서 물체 무게를 빼버린 것이 부력의 크기입니다. 모양이 같은데 서로 다른 세 물체입니다. 무게가 다르겠죠. 이런 세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을 봅시다.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를 보면 B와 C는 완전히 잠겼고 A는 이것밖에 안 잠겼습니다.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는 B, C는 같고 A가 제일 작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모양이 같기 때문에 B와 C는 똑같습니다. A는 잠겨있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부력의 크기는 작습니다. 잠긴 물체의 부피에 부력은 비례합니다. 잠긴 물체가 밀어낸 물의 부피의 무게만큼 밀어낸 물의 무게만큼 가벼워지니까 이 부피만큼 밀어내죠. B와 C는 부피가 똑같으니까 모양이 같아서 똑같이 부력이 작용합니다. B, C의 부력은 똑같다.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A와 B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A와 B는 부력과 중력이 똑같습니다. 중력이 서로 다르니까 부력의 크기도 다르겠죠. 부력의 크기가 다르다는 건 이건 이것밖에 못 밀어냈고 물을 이건 이만큼 다 밀어냈으니까 부력의 크기가 다릅니다. 중력이 이게 더 무거운 물질입니다. B가. A와 B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는 같지만 부력의 크기는 다 다른 거죠. 떠 있으면 다 부력과 중력은 같습니다. 가라앉은 것, C가 가라앉아 있는데 이 C는 부력보다도 중력이 더 크니까 중력이 연직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죠. 부력은 밀어 올리는 힘인데 부력보다는 중력이 더 커서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부력과 중력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부력이 더 크면 중력보다도 이렇게 기구가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중력이 연직 아래로 작용하고 있을 때 부력의 크기가 이만큼인 거죠. 부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보면 떠 있으면 부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습니다.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 이것은 부력보다는 중력이 더 큽니다. 물속에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부력을 액체 속에서, 기체 속에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액체 속에서는 구명조끼나 튜브를 사용하면 부력 때문에 몸이 물에 잘 뜹니다. 위쪽으로 부력이 작용한 거죠. 잠수함이 뜨고 가라앉는다. 부력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같게 하면 떠 있게 되고 부력을 작게 하면 가라앉죠. 무거운 배가 물에 뜨는 것도 부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기체 속에서는 열기구가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서 부력을 크게 해서 떠오릅니다. 풍선과 풍등도 부력을 키워서 하늘로 떠오르게 합니다. 헬륨을 채운 비행선도 부력에 의해서 위에 떠 있습니다. 부력의 크기를 측정해 봅시다. 스탠드를 장치하고 밑에 비크에 물을 넣고 힘 센서를 걸었습니다. 추 2개를 걸어 놓았습니다. 추 2개의 물에 넣기 전 추의 무게를 측정해 보았더니 2N이었습니다. 그래서 추 2개 2N입니다. 하나만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추 1개를 잠겼을 때 무게를 측정했더니 1.8N이었습니다. 0.22N이 가벼워졌네요. 이때 부력의 크기는 0.22N이겠네요. 추를 세 번째 완전히 잠기게 했습니다. 추 2개를 잠겼을 때 무게는 1.59N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는 0.41N만큼 가벼워졌네요. 부력의 크기를 계산해 보는데 추 1개가 받은 부력의 크기, 1개 1.8N이 되었으니까 원래 무게 2N에서 1.8 되었으니까 0.2가 가벼워졌죠. 부력의 크기는 0.2N입니다. 추 2개가 받은 부력의 크기는 2N에서 1.59를 빼야 되겠죠. 0.41만큼 가벼워졌죠. 추가 2개니까 약 2배가 될 텐데 실험치니까 0.41N. 추가 받은 부력의 크기는 물 밖에서 추의 무게에서 물 속에서 추의 무게를 뺀 것입니다. 부력의 크기를 다시 계산해 봅시다. 스탠드에 장치를 하고 큰 물그릇을 밖에 두고 안에 비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넘치기 직전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추 1개를 넣었더니 물이 넘쳐나겠죠. 그 부피에 비례해서 무게도 커지겠죠. 넘친 물의 무게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물 밖에서의 추의 무게를 측정했더니 10N이었습니다. 물 속에서의 추의 무게를 측정한 거, 힘 센서 수치를 읽어보니 7N이었습니다. 넘친 물의 무게를 따로 측정을 해보았더니 3N이었습니다. 밀어낸 물만큼 가벼워졌죠. 이 속에서, 물 속에서 넘친 물의 무게가 3N이다. 추가 받은 부력의 크기는 넘친 물의 무게이다. 넘친 물의 무게, 물 밖에서 무게에서 물 속에서 물의 무게를 뺀 것, 10-7은 3N이 되겠습니다. 추가 받은 부력의 크기는 넘친 물의 무게이다. 결국 넘친 물의 부피에 비례하는 양이죠. 부피가 크면 클수록 무게도 더 커질 테니까요. 넘친 물의 무게가 곧 부력의 크기다. 3N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탁자 위에서 나무도막을 오른쪽으로 밀 때 나무도막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중력의 방향을 쓰시오.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죠.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방해하는 방향 왼쪽이 됩니다. 근데 항상 접촉면에서 생겨나죠. 접촉면에서 일어나는 힘이 마찰력이니까 운동을 방해하는 힘, 마찰력의 방향은 D가 되겠습니다. 중력은 이 물체의 무게중심에서 연지가 아래 방향, 중력의 방향은 C입니다. 2번, 같은 바닥 위에 크기와 재질이 같은 물체를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끌어당겼다. 물체가 움직이는 순간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똑같은 재질 위에 A는 나무도막이 1개입니다. 가로로 눕혔고요. B는 똑같은 나무도막 2개를 올렸습니다. C는 똑같은 나무도막인데 세로로 세웠습니다. 이때 마찰력의 크기는 A와 B는 B가 더 크죠.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크니까 마찰력은 이 반대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B가 더 큽니다. A는 이렇게 작용하겠죠. 근데 C와 A는 똑같은 나무도막인데 접촉면이 다를 뿐이죠. 근데 접촉 면적은 무관하다 했습니다. A와 C는 똑같고 B가 제일 크다. 3번, 같은 나무도막을 각각 판에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나무도막이 움직이는 순간 힘 센서로 측정하였다. 마찰력의 크기에 대해 아래에 답하시오. 1. AB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A, B는 똑같은 나무판인데 나무도막도 똑같습니다. 근데 접촉 면적이 다릅니다. A는 가로로 눕혀서 접촉 면적이 넓고 B는 세로로 세워서 접촉 면적이 작습니다. 접촉면의 넓이는 마찰력의 크기에 무관합니다. A, B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마찰력의 크기는 A와 B가 똑같다.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의 넓이에 무관하다. 2. CD 실험 결과 측정값을 비교하면 CD는 똑같은 나무판인데 나무도막이 C는 1개고 D는 2개입니다. D가 무게가 무거우니까 더 크겠죠. 그래서 C보다 D가 더 크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의 크기는 크다. DE 실험 결과 알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나무도막 2개를 올려놓았는데 D는 접촉면이 나무판이고 E는 사포판입니다. 더 거칠기가 큽니다. 거칠기가 거칠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더 크니까 E가 더 크게 되겠습니다. E가 더 크다.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의 크기는 더 크다. B, C, D, E 4개를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요 4개입니다. B와 C를 비교해보면 똑같은 나무판인데 가로로 눕혔고 이것은 세로로 세웠습니다. 접촉면의 넓이에는 무관하다 했습니다. B, C의 마찰력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C에 비해서 D는 똑같은 상황인데 나무도막 2개가 겹쳤으니까 D가 더 큽니다. D보다는 똑같은 나무도막 2개인데 E가 사포판이라서 마찰력이 더 크겠죠. 그래서 B와 C는 같은데 D보다는 E가 더 크다. 4번. 눈 오는 날 자동차 바퀴에 스노우 체인을 감을 때와 같은 원리로 마찰력을 이용하는 경우인 것을 체크하시오.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1. 계단 끝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한다. 마찰력을 크게 합니다. 야구할 때 손에 송진가루를 묻힌다. 마찰력을 크게 합니다. 창문 바닥에 바퀴 레일을 장치하여 부드럽게 열고 닫는다. 마찰력을 작게 합니다. 4. 조리용 고무장갑의 손바닥 부분을 울퉁불퉁하게 만든다.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입니다. 5. 자전거 체인에 윤활유를 바른다. 마찰력을 작게 합니다. 5번. 서로 다른 물체 A, B, C를 물에 넣었다. A, C의 부피는 같다. 부피는 똑같은데 물속에 넣었더니 A와 B는 떠오르고 C는 가라앉았습니다. 부력과 중력이 같은 경우 물에 떠 있는 거죠. 그래서 A, B가 부력과 중력이 같은 경우입니다. A, B 중 부력이 더 큰 것은 미르는 물의 부피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에 비례하죠. 그래서 잠긴 부분에 물의 무게가 부력이 되는데 A는 잠긴 부분의 부피가 이거밖에 안 되죠. 근데 B는 이만큼 잠겼습니다. 부력이 더 큰 것은 B가 되겠습니다. 3. AC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잠긴 부분의 부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잠긴 부분의 부피가 아까 B가 더 크고 C는 완전히 잠겼죠. 그래서 A보다는 B가, B보다는 C가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번. 힘센스로 추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A에서 측정값은 10N, B에서 측정값은 7N이었다. B에서 추에 작용하는 부력의 방향과 부력의 크기는 부력의 방향은 B는 항상 위쪽입니다. 부력의 크기를 봅시다. A에서는 측정값이 10N이라 했는데 물 밖에서 추의 무게죠. 근데 물속에서는 B에서 측정값은 7N이라고 했습니다. 물 밖에서 무게 마이너스 물속에서 무게가 부력의 크기죠.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10-7은 3, 3N입니다. 7번. 무게가 10N인 나무도막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답하시오. 1. 나무도막이 받는 부력의 크기는 떠 있을 때는 중력과 부력이 같다 했습니다. 무게가 10N이니까 부력도 10N입니다. 2. 나무도막에 작용하는 부력의 방향은 위쪽입니다. 중력은 연직 아래, 부력은 위쪽. 3. 이때 부력과 중력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똑같습니다. 8번. 무게는 같고 부피가 다른 추 2개를 B가 더 큽니다. 부피가 각각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였다. 옳은 것을 체크하시오. 무게는 같고 부피만 다릅니다. B가 부피가 더 큽니다. 1. 물속에 잠긴 추 A,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무게가 같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2. 두 추를 공기 중에서 힘센스로 측정한 값은 똑같죠? 무게가 같으니까 틀렸습니다. 3. 물속에 잠긴 추 A, B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B가 더 크다. 부력의 크기는 밀어낸 물의 부피에 비례한다 했는데 밀어낸 물의 무게가 부력이니까 부피가 A보다는 B가 더 크죠. 그래서 B가 더 크다. 맞습니다. 4. AB에서 두 추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아래, 아래쪽입니다. 틀렸습니다. 5. AB에서 두 추에 작용하는 부력의 방향은 위쪽이다.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